퇴직 2년 만에 나락으로 55세 은행원의 은퇴 후 참혹한 현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한 은퇴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아둔 퇴직금으로 여유를 즐기며 평소에 못해본 취미 활동을 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직장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끊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생활 패턴은 달라지고 지출에 대한 압박감은 점점 커지며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고민과 마주하게 되죠. 오늘은 퇴직 2년 만에 나락으로 55세 은행원의 은퇴 후 참혹한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비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직업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지만 은퇴 후 맞닥뜨리는 불안과 공포는 공감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겠죠. 1. 첫 번째 사례, 무계획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A씨. A씨 55세는 30년 가까이 은행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업무 성과가 좋아 퇴직 직전까지 꽤 높은 직급을 유지했고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해온 덕분에 사회적으로도 꽤 인정받는 위치였어요. 문제는 퇴직의 순간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는 겁니다. 조직의 구조 조정이나 명예퇴직 권유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막상 본인이 그 대상이 되면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죠. A씨는 퇴직금이 꽤나 넉넉할 것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었고 이를 불려보겠다며 무리하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죠. 내가 은행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는데 금융을 모르겠어? 하는 자만심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진입했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다 보니 위험도가 높은 투자에 몰빵하게 되었어요. 퇴직하고 첫 1년은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큰 폭의 손실을 보며 한순간에 마이너스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이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연체 위험까지 떠안게 되었죠. 무엇보다 심리적 타격이 너무 커 자신감이 바닥을 치며 은행에서 일하던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자책이 이어졌습니다. A씨가 전하는 교훈. 장기간 직장 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없고 내가 얼마나 소비를 줄이고 어떻게 돈을 굴릴지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2. 두 번째 사례 무리한 창업 도전 후 흔들린 B씨. 두 번째 사례는 B씨 56세의 이야기입니다. B씨 역시 은행원 출신으로 퇴직 후 그래도 내가 사회 경험이 많은데 작은 사업 하나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식당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요식업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즐겨 찾던 음식점을 벤치마킹해 내 식당을 열어보겠다고 결정한 거죠. 처음에는 퇴직금에 개인적 대출까지 받아서 인테리어와 초기 자본을 마련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걸 바라지 말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가게를 오픈하자 장사라는 게 생각처럼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위치를 잡지 못했고 마케팅에도 경험이 없어 초반부터 손님이 적었습니다. 가게 운영도 이론과 현실이 달라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데 매출은 저조했죠. 결국 1년도 채 안 돼서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퇴직금과 대출금을 전부 소진해버린 데다 남은 것은 빚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자신에게도 억울한 마음에 한동안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B씨가 전하는 교훈.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좋지만 창업은 한 번의 실패에도 큰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유행이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충분히 검토하고 그 분야에서 실제로 일해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했어요.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내 자본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안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3. 세 번째 사례 철저히 준비했지만
예기치 못한 인생 변수에 흔들린 C씨.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비교적 철저하게 은퇴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어려움을 겪은 CC 55세의 이야기입니다. CC는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적금을 붓고 40대 중반부터는 연금보험에도 가입해 놓았습니다. 준비가 반이다 하라는 말처럼 퇴직 후의 삶을 일찍부터 고민해온 사람이었죠.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50대 초반에 돌연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겨서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 퇴직과 의료비가 동시에 겹치는 바람에 월급도 끊기고 모아둔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소진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의 요양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준비면 충분하겠지라고 여겼던 금액이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모아둔 돈을 지키지 못해 퇴직 후 몇 년 안 돼서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된 거죠. C씨는 지금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재활을 하고 있지만 당장 생활비 마련이 시급해 재취업이나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C씨가 전하는 교훈.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뒀어도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가족 문제, 그 외 여러 돌발 상황까지. 결국 탄탄한 비상금이 있어야 하고 나이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죠. 퇴직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한 번에 닥칠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 삶을 위한 핵심 조언. 수입 다각화 및 재취업 고려. 퇴직 후에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고정 수입의 단절입니다. 가능하다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나 프로젝트,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시장 트렌드와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적절한 투자와 안전 자산의 분배. 은퇴 자금은 한 방에 크게 불리겠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금융권에 종사했던 분들조차 자신의 현금 흐름이나 투자 성향을 오판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돈이기도 하죠. 안정적인 자산과 어느 정도의 위험 자산을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가족 돌봄에 대한 철저한 대비. 50대 중반 이후에는 건강을 비롯해 가족 간병, 부모님 요양, 자녀 교육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보험 혹은 노후 의료비 준비를 미리 해두면 그만큼 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기개발 및 사회적 관계 유지. 직장 생활이 끝나면 어디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사라져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동호회, 공부 모임, 봉사활동,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서 내가 여전히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55세에 은행원을 퇴직하고 2년 만에 어떻게 이 지경까지라는 한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들은 각기 다른 원인과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무계획은 당연히 위험하고 준비를 한다 해도 한순간의 투자 실패나 건강 문제처럼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한 발짝 앞으로 내다보며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케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면 퇴직 후 2년 만에 나락은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현명하게 계획하고 혹여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은퇴 후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평화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갑작스럽게 줄어든 소득, 늘어난 의료비, 그리고 막연한 외로움까지. 특히 한국처럼 치솟는 물가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온 은퇴자들에게 노후는 더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이들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해외 이민입니다. 해외에서 더 저렴한 생활비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해외로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해외를 선택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그들이 왜 떠났고 어떤 나라를 선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은퇴 후 경제적 부담, 필리핀의 작은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한 김 씨 이야기. 김 씨는 35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생각했던 것보다 연금이 적었고 의료비와 생활비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김 씨는 필리핀의 세부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부는 김 씨에게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한 기후를 제공했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집세와 식비를 해결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 누리던 외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단출하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부 생활이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한국에 비해 낮고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전합니다. 2. 외로움과 단절을 피해 태국 치앙마이로 떠난 박 씨의 선택. 박 씨는 은퇴 후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중 한국에서의 외로움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바빴고 자녀들도 독립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치앙마이는 전 세계에서 온 은퇴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박 씨는 현지 커뮤니티에 가입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매일 산책과 요가를 통해 건강도 챙기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돈보다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와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비자 문제로 매년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한국에서의 고립감보다는 치앙마이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3.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찾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정착한 정 씨 부부. 정 씨 부부는 건강 문제가 은퇴 후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 씨 부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주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정 씨는 한국의 병원 한 번 갈 비용으로 이곳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에선 병원 가는 게 겁났는데 여기선 돈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의료 시스템 덕분에 한국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 씨 부부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월 100만 원 정도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찾아 떠난 선택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해외로 떠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와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문제, 외로움, 그리고 의료비 부담이 그들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에서 버틸 수 없었기에 떠났다는 점입니다. 물론 해외로의 이주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등 새로운 도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환경과 삶의 방식을 찾았다면 그것이 어디든 행복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디에서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선택 전문가가 말하는 해외 이주의 진실과 준비. 은퇴 후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 요즘 많은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렴한 생활비,
따뜻한 기후, 여유로운 삶 등 이국적인 환경에서의 노후는 마치 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해외 이주는 단순한 동경이나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판단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소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경제적 여유, 낮은 생활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해외 이주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이유로 저렴한 생활비를 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이주한 한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처음엔 월 5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부로 이주했습니다. 초기 몇 달 동안은 저렴한 물가에 만족했지만 점차 숨겨진 비용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전용 세금, 비자, 갱신 비용, 현지 의료 보험 등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처럼 빠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의 저렴한 생활비는 단순히 식비와 집세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정착 비용, 비자 비용, 현지에서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추가 지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렴한 나라로 간다라는 생각만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철저히 예상 지출을 계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사회적 연결, 고립된 삶이 가져오는 외로움의 위험. 나는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해외로 떠난 은퇴자 중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외로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단순한 일상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로 떠난 한 은퇴자는 초기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말합니다. 현지 시장을 구경하고 커뮤니티 모임에도 참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현지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은퇴자들과의 교류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다 보니 진짜 친구를 사귀는 건 어렵더라고요. 해외에서의 삶은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큰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스스로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의료 서비스, 현지 의료 시스템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한국에서 익숙한 의료 서비스를 떠나 해외에서 새로운 의료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한 부부는 저렴한 의료비와 국제적인 의료 서비스가 있다는 이야기에 희망을 품고 쿠알라룸푸르로 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병원 방문 예약이 한국처럼 간단하지 않았고 약간의 언어 장벽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국제적인 병원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선 한국보다 의료비가 훨씬 저렴해서 부담이 덜했어요. 하지만 병원을 선택할 때는 충분히 조사하고 경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병원이나 해외 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해외 이주 준비 없이 떠나는 건 위험하다. 해외로 떠나는 은퇴자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해외 생활은 분명 매력적일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떠나는 건 위험합니다. 철저한 재정 계획, 현지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상 상황을 대비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이주를 준비하며 꼭 점검해야 할 사항. 재정 계획, 현지에서의 예상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대비하세요. 현지 문화 이해, 언어, 문화적 차이,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 서비스, 현지 의료 체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병원과 보험을 선택하세요. 비자와 거주 요건, 장기 체류를 위해 필요한 비자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해외 이주는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이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치가 필요합니다. 꿈꾸던 은퇴 후 삶을 실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에서 버틸 수 없던 은퇴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은퇴자들로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준비해 보세요. 준비된 자만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은행과 보험사에 맡기며 안심하셨나요? 믿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퇴직금을 통째로 맡겼다가 노후를 걱정하게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말을 믿고 가입했던 연금 상품이 내 기대와는 다르게 돌아올 때, 혹은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자산이 줄어들고 있을 때 느꼈던 그 찝찝함,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금융 전문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현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파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은행의 이자율 정말 안전한가? 많은 분이 은행 예금을 안전한 자산 관리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 이자율이 34%라고 해도 물가 상승률이 이를 넘어서면 실질 자산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 1. 박씨의 착각. 박씨는 퇴직 후 퇴직금 2억 원을 10년간 은행 예금에 넣기로 했습니다. 매년 4%의 이자를 기대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하면서 실질 자산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은퇴 후 10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은행에만 의존한 자산 관리는 큰 실수를 초래했습니다. 해결책. 은행 예금은 안전성이 강점이지만 수익성이 부족합니다. 자산의 일부는 예금으로 두되 나머지는 ETF, 채권형 펀드 또는 고정 수입을 제공하는 자산으로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험사의 연금 상품 정말 든든할까? 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초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매달 고정 수입을 받는다는 말에 많은 분이 가입하죠. 하지만 숨겨진 수수료와 낮은 환급률은 예상치 못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김씨의 연금 함정. 김씨는 은퇴 전 연금보험에 매달 50만 원씩 20년간 납부했습니다. 퇴직 후 매달 받을 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예상했지만 수수료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니 실질 가치는 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해결책. 보험사의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수료와 실제 환급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연금 외에도 월세 수입이나 배당 수익 같은 추가 수입원을 고려해 보세요. 3. 전문가를 너무 믿었다가 발생한 피해. 전문가의 조언은 유용할 수 있지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사는 결국 판매가 목표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을 추천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사례 3. 이씨의 실패 경험. 이씨는 퇴직 직전 은행 직원의 권유로 특정 펀드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안심했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와 수수료 부담으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해결책.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되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재무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독립적인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노후 자산 관리의 3가지 원칙. 이제 구체적인 노후 자산 관리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분산 투자 은행 예금, ETF, 배당주,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고정 수익원 확보, 월세 수입, 배당금 등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세요. 현실적인 소비 계획,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실질 소비를 기준으로 자산 계획을 세우세요. 결론. 여러분의 노후는 은행이나 보험사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처럼 잘못된 선택은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계획과 준비는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융사의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전문가 칼럼 노후 자산관리, 이제는 스스로 지킬 때입니다. 50대, 60대 여러분, 퇴직이 다가오면서 자산 관리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사만 믿고 맡기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많은 분이 깨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노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금융사의 안정은 정말 안전한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안정성입니다. 마치 돈을 맡기면 평생 안심할 수 있을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안정 뒤에는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과 각종 수수료가 숨어 있습니다. 사례 안전을 믿은 박 씨의 후회. 박 씨는 퇴직금 2억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매년 3%의 이자를 기대했지만 매년 물가가 5%씩 오르면서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몇 년 뒤 생활비가 부족해 또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문가 조언. 금융기관의 상품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 자산은 은행에 예치하더라도 ETF 상장 지수펀드나 배당주 또는 채권형 펀드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자산을 분산시켜야 노후 자산이 물가 상승에 따라 감소하지 않습니다. 2. 보험 상품의 진짜 가치는? 보험사는 흔히 연금 상품을 팔면서 노후를 보장한다고 광고합니다. 평생 안정적인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꽤 높은 수수료와 낮은 환급률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사례 김씨의 연금 쇼크. 김씨는 매달 30만 원씩 20년간 보험사에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10년 뒤에는 이 돈으로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커졌습니다. 전문가 조언. 보험연금 상품은 최소한의 안전망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노후 자산 관리는 월세 수익, 배당주 혹은 적절한 투자, 자산을 통해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3.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금융사 직원이나 투자 전문가에게 자산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판매 실적이 중요한 영업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 이 씨의 잘못된 선택. 퇴직 직전 은행 직원이 권유한 펀드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한 이 씨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찾아오자 수익은커녕 원금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자산의 30%를 잃고 나서야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전문가 조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건 중요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무료 재정 상담 서비스나 독립적인 재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입니다. 4. 스스로 지키는 자산 관리의 3가지 핵심. 이제는 금융사의 상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아래 3가지 전략을 따라 보세요. 분산 투자.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예금, ETF,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처로 분산하세요. 특히 ETF는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 노후 자산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고정 수익원 확보. 월세 수입, 배당 수익 같은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생활비 걱정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소비 계획. 은퇴 후에도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금방 자산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고 소비를 줄이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5. 성공적인 자산 관리 사례. 마지막으로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성공 사례
일척은 월세로 꾸준한 수익을 만든 정 씨. 정 씨는 퇴직 전 소형 오피스텔 2채를 마련했습니다. 월세로 매달 120만 원의 고정 수익을 얻으면서 퇴직 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ETF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낸 박 씨. 박 씨는 퇴직금을 활용해 배당주 ETF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8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으며 자산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삼소박한 소비로 행복을 찾은 김 씨. 김 씨는 퇴직 후 소비를 대폭 줄이고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월 50만 원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론,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 노후 자산 관리는 이제 더 이상 금융기관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산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공무원은 은퇴 후가 편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뛰며 국민의 생명을 지켰고 정년까지 채운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퇴직 날에는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주고 이제 좀 쉬면서 인생을 즐기라는 말도 들었죠. 그런데요, 은퇴한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일까? 현장에서는 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그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런 감정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60세 정년을 앞둔 수많은 공무원, 특히 책임감을 무겁게 지고 살아온 분들이 은퇴 후 겪는 허탈감,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 단절은 상상 이상입니다. 공무원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이 은퇴 후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현실. 오늘은 그 이야기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은퇴 준비의 맹점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연금이 있어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60세의 소방서 팀장. 현직에 있을 땐 연금만 생각하면 안심이 됐죠.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이 월 23만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했고 노후는 그럭저럭 유지되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단 가족들이 기대는 게 커졌어요. 아빠는 이제 연금 나오잖아. 우리 전세금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신 퇴직했으니까 부모님 병원비는 당신이 좀 내줘. 그리고 생일 명절, 손주 용돈, 아내의 건강관리, 갑작스러운 지인 경조사까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정 지출만 해도 매달 180만 원은 기본. 본인 한 명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장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연금이 있어도 넉넉하진 않아요.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어 놨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례 하루가 너무 길어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8세 세무공무원. 박 과장님은 평생 일에만 매달렸어요. 야근, 회계 감사, 인사 이동 늘 바쁘게 살았죠. 은퇴하자마자 이제 좀 쉬자고 했지만 막상 쉬는 시간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가족과 대화도 줄고 몸은 멀쩡한데 머리는 공허하고 가슴은 뻥 뚫린 느낌.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결국 3개월 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됐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은퇴 후 우울증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준비가 부족했던 점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는데 은퇴 후엔 뭘 해야 할지 전혀 몰랐던 거죠. 일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사라진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았다고 합니다. 사례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더라고요. 61세 도청 공무원 출신. 정 부장님은 도청에서 꽤 인망도 있었고 후배들에게 존경도 받던 분이에요. 하지만 퇴직하고 몇 달이 지나자 연락하던 사람들이 점점 줄더랍니다. 같이 점심 먹던 동료, 자주 전화하던 후배들.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가장 외로웠던 건 생일에 전화 한 통 없었던 날이었다고 해요. 현직 땐 생일마다 문자라도 몇십 통씩 왔는데 이젠 아무도 기억 안 해. 정 부장님은 결국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이더라. 그분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은퇴,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준비. 이 세 분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공통점을 말해줍니다. 은퇴는 단순한 직장 생활의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이라는 것. 그런데 준비가 없으면 그 2막은 외롭고 불안하며 너무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소득의 끈을 놓지 말자. 세컨드 잡이 필요하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노후 지출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몸이 괜찮을 때 가볍게라도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택배 분류, 동네 배달, 혹은 유튜브 같은 1인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수입이라도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자.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은퇴하고 나면 고립되기 쉬워요.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내는 날도 생깁니다. 그럴 땐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 모임, 마을학교 등 외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친구는 만들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3. 정체성을 새롭게 재정의하자.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그려야 한다. 직장인 박씨가 아니라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중년 남성 박씨, 손주를 돌보는 외할아버지 박씨, 혹은 자전거 여행 중인 박씨가 되어야 합니다. 일의 종료는 곧 삶의 목적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노력, 이게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이든 아니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 은퇴자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기에 은퇴 후엔 편히 살 자격이 있다고 믿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준비 없이 맞는 은퇴는 오히려 더 힘든 시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 준비해 두세요. 사람들과의 연결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일 대신 나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남 눈치 보지 않고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에요. 전문가가 전하는 은퇴 설계 핵심 포인트. 괜찮을 줄 알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꼭 알아야 할 것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면 된다는 수준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새로운 직업과 역할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래는 수많은 중장년과 은퇴자들을 상담하고 강의해온 전문가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은퇴 설계 3대 영역입니다. 1. 재정 설계. 연금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가계부 플랜. 연금 수령자가 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는 각자의 지출 패턴에 달려 있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약 180만 원, 2인 가구는 평균 25만 2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난 연금 받으니까 괜찮아 하며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퇴직 전 가계부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해보기. 퇴직 후 고정지출, 변수 지출 항목 구분하기. 비상금, 의료비, 부모 부양비, 자녀 지원금 포함 여부 체크하기. 단순한 수치 계산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습관까지 포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건강 설계. 은퇴 후 인생에서 건강은 가장 큰 자산. 은퇴하면 당연히 쉬니까 건강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에서 오는 긴장과 움직임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의 10%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게다가 활동량이 줄면 당뇨, 고혈압, 우울증, 인지저하증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다음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일상 속 루틴으로 운동시간 확보하기. 가볍게 걷기, 실내 근력 운동 포함. 1일 2식 이상은 채소 중심 식단 구성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계획 세우기. 잠을 위한 환경 조성. 침실 정돈, 수면 위생 실천. 몸이 움직여야 삶의 질도 유지됩니다. 일 안 해도 운동은 한다는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3. 관계 설계. 인간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은퇴하고 나면 제일 먼저 사람이 사라집니다. 회사를 다닐 땐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와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하루 종일 누구랑도 대화 없이 지내는 날이 반복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울증, 무기력, 외로움, 그리고 심지어 치매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질은 돈보다 관계의 질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반드시 다음을 실천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확보,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 배우자 및 자녀와의 소통 루틴 만들기. 일주일 1회 외식, 가족 일정 공유 등. 나만의 공간 아닌 우리의 공간 만들기. 공동체 참여. 관계를 관리하는 건 기술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더 철저히 훈련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재설계의 기회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정년까지 다니면 난 성공한 인생이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년은 출발선이자 시험지 제출의 순간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채점해 나가는 자율 인생의 시작입니다. 경제, 건강, 관계.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설계하지 않으면 연금 300만 원을 받아도 불행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30분씩 걷기. 한 달에 한 번 가계부 점검하기. 3개월에 한 번 인간관계 정리하고 확장하기. 이렇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